감주, 강서 남부에 위치하며 속칭 감남이라 한다. 중국 역사 문화의 명성이며 일대일로 중요 절점 도시와 전국 문명 도시이다. 면적은 39,4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81만로 강서성이 가장 크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예로부터 천리간 장강 제1성, 강남 송성, 붉은 고도, 객가 요람, 세계 오렌지 고향, 세계 텅스텐 광석의 도시, 그리고 희토 왕국 등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5,000년 전에 이미 선민들이 이곳에서 번식하며 생활하였다. 예로부터 중국 중원과 영남 교통의 요충지, 광동 푸젠의 요로이자 객가 민계를 배양한 요람으로 세계 최대의 객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문천상, 주도니, 해서, 왕양명, 신기질 등 중국 역사 문화 명인들은 한때 모두 이곳에서 국정을 주관하였다. 감주는 왕양명의 덕을 짓고 공을 세우고 이번의 중요한 실천지로 왕양명의 지행합일 사상의 주요 형성지이자 성숙지이다. 왕양명 57년에 사는 역정에서 가장 찬란한 나이는 모두 감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주는 왕양명의 명실상부한 제2의 고향이었다. 1516년 9월에 왕양명은 남경에서 성지를 받아 좌첨도 어사로 승진하여 남감주에 파견해 군민을 위로하고 성을 수리하며 간패를 금벌하다 동시에 지방 안전, 군사, 재정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작은 일은 스스로 결정하며 큰 것은 결정을 청하는 권리를 그에게 부여했다. 명나라에서는 남감주 순무의 관할 범위에 강서 남감주 외에 복건, 광동, 호남과 인접한 사성팔부 일주가 포함된다. 이곳은 골짜기가 넓고 계곡이 깊어 끝없이 펼쳐진 산림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인원이 뒤섞여 있다. 남감주에서는 장기간에 크고 작은 거의 100개의 민간 무장이 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강서 횡수, 통강의 사지산과 람천봉, 광동 리두의 지중용, 복건 대모산의 잔사부다. 이 난국은 왕양명이 유가의 사자로서 덕을 짓고 공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의 지팡이로 감옥에 갔다가 용강산 동동에서 5도를 걸치고 45세의 왕양명은 마침내 그의 품에 안긴 지 오래된 보국 안민을 펼치고 사방지지를 다스리할 수 있었다. 왕양명은 감주에 와서 빠르게 남감주의 오랜 난리의 원인을 알아냈다. 처음에 관부는 도적들 복종시키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인재를 피하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적질에 가담하는 민중이 늘고 있다. 수습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부는 광시 운남 귀주 쪽 병사를 모아 토벌한다. 늑대 병사가 오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만 매번 거두어들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지행합일의 요인은 생각 있으면 즉시 행동하기 시작한다. 왕양명은 이제부터 다시는 늑대 병사를 초대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조정에게 제독 군무의 권리만 신청하였으며 향용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남감주에 속하는 정병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조정에 글을 올려 광동의 값싸고 질 좋은 소금의 전문 판매 범위를 강서 중부의 각 부현으로 확장하고 10분의 2 비율에 따라서 감주에 집중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병군 훈련 비용을 보증하였다가 당지 백성의 부담을 피할 것이다. 행동은 지식의 시작이며
지식은 행동의 성취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한 단계씩 실시하여 각각 격파하는 평난 계획이 성숙되었다. 왕양명은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을 찾아 뜻밖의 천리를 달려와 단번에 남쪽의 난국을 평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주로 돌아갈 때 왕양명은 허위로 항복한 광동 리두 지종용을 달래는 편지를 쓰여 이 가장 용맹한 도적을 진정시켰으면서 한편은 10으로 나뉘어 사로는 변장하고 나머지 6로는 성동격서의 수법으로 재빨리 횡수좌계와 통강을 토벌하고 한 달 동안 세지산과 람천봉 2개 비적을 평정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왕양명이 직접 전과를 쓰여 사람들로 차료에 거대한 돌에 새기게 하였다. 병기는 흉기이므로 정말 방법이 없을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차료에 비석에 새긴 것은 미만의 업적으로서 거동이 신중한 일이다. 유학자로서 그는 비문에서 이렇게 군사를 흉기로 반상했다. 왕양명은 사망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인하는 계략을 쓰여 지종용 등 리두의 주요 두목을 감주로 유인해 전부 체포한 다음에 단숨에 악당들을 소탕하여 크고 작은 산채를 차지하였다. 왕양명은 다시 평해두비문을 써서 평난의 경과를 오늘날 용남의 옥서감 암벽에 각인시켰다. 15개월 동안의 총칼과 화살이 빗발쳤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남감주의 오래 분란은 겨우 가라앉았고 여러 가지 감개하여 여흥이 채 가시지 않아 단숨에 옥서감에 5수의 시를 연달아 썼다. 백리마귀가 한 번 전투를 끝내고 만봉의 뇌우가 군사를 복귀시켰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단을 해결하지 못하여 길가의 민중의 열렬한 환영에 대해 깊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혼란을 다스리는 상책이 아니며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타파하는 것을 선발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조정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터무니없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를 근절하기를 바란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결국 상책이 아니니 그렇다면 어떻게 내치겠는가? 병난의 진행에 따라 왕양명은 승전보를 따라 조정에게 세부의 주소를 이어 올렸고 장남하도의 평화현을, 남한부 횡수의 숭의현을, 광동 용천 평화동에 화평현을 설립하는 것을 주청하였다. 구평인화, 숭덕상의, 화순대평은 왕양명이 추구한 사회통치 주장과 꿈이며 왕양명의 눈앞에 펼쳐지는 국민의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을 하는 평화로움입니다. 하늘은 산을 받고 사람은 밭을 가꾼다. 지행이 통일되면 내 마음도 안정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부터 인심까지 알게 될 것이고 왕양명은 점점 기간 나라가 태평하고 사회 질서와 생활이 안정되는 근본적인 정력은 높은 성이 아니라 외적인 신도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제자인 양사덕과 설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산속에서 도둑을 잡는 것은 쉽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도둑을 잡기가 어렵다고 2번이나 썼다. 양심에 맞지 않는 도덕심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가 해야 할 불세지공이다. 왕양명은 직접 감주 남부마을 약정을 기한하여 악습을 없애고 농촌 관리를 강화하며 풍속교화를 개진하여 촌민들이 함께 준수하는 도덕 공약이 되도록 제창하였다. 推迟南阁学院，它的目的就是移风易俗，不要每个人都要用自己劳动换取自己的生活，每个人都应该遵守国家的法纪，每个人都要考虑
人和人之间的这种和谐相处。 사람마다 정반의 바늘이 있고 만화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에 있다. 마음속의 적들을 타파하는 최종 경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양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동처남은 감주성 서북교회의 명승지이다. 이곳은 단하가 높고 동굴이 깊숙하고 숲이 무성하다. 我们可以看到望归岩崖壁上呢有许多品题刻，其中最有名的一品呢，请随我手指的方向看。这首呢是王阳明先生当时留下的五言诗：青山随必佳，岂必故园好，但得此身闲。 왕양명이 처음으로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통처남을 유람한 것은 정덕 12년 음력 8월 8일인데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아 가을 기운이 막 무르익었다. 청산이 아무데나 다 좋은데 어찌 고원만 좋으랴. 그러나 이런 한가함을 얻었으니 이승에서 역시 봉섬이다. 왕양명은 통처남에 첫 시를 남겼다. 통처남 숲에 숨겨진 이 동굴은 왕양명이 제자들과 심학을 토론하며 양지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장소이다. 제자 주중은 당시를 식구로 묘사하였다. 바위 가운데 무릎만 활짝 펴져 있고 해는 날마다 마음의 벽을 본다. 이 마음이 이처럼 편하고 새가 울면 꽃이 지고 꽃이 지는 것은 정막이다. 이 동굴은 나중에 왕양명에 의해 관심암으로 불리게 되었다. 왕양명은 유가 경전인 대학을 심학적으로 재해석하여 감주의 대학고본과 주자만년 정론을 썼다. 수많은 문인 학자가 감주를 찾아 왕양명의 유가 근본 학설에 대한 최신 견해를 직접 듣고 심학의 참뜻을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매번 기회를 소중히 여겨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를 일일이 기록한다. 제자 설담은 기록을 모아 세 권으로 된 전습록을 1517년 감주에서 처음 각각 출판 뒤 재판을 끊어지지 않았다. 한때 왕양명은 감주의 제자들에 둘러싸여 학풍을 한창이고 강우 왕문 학파의 핵심을 이루었다. 他对赣州的影响是非常深远的。后来在赣州地区，甚至在整个江右地区的，乃至在那个岭南的，就是闽粤那个王学的形成，都是围绕着赣州地区而展开的。 왕이 정화를 배운 것은 모두 강우에서 배우고 강우에서 왕학을 배운 것은 주나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원 고당에 심학이 전파되었으나 남감주의 시골과 서민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왕양민은 대중의 마음속에 적을 제거하고 사학을 강력하게 부활시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감주성 안에는 의천서원, 몽정서원, 부안서원, 진영서원, 용지서원 등 5개의 사학이 설립되었다. 왕양명은 군정 요물을 잠시 제쳐놓고 훈몽대의 시교독 등 아동 계몽 교재까지 직접 썼다. 한동안 천성은 모두 그림자에 지나갔고 양지는 나의 스승이었다. 왕양명이 감주에서 세운 치양제 학설은 한동안 유행하던 민간 패션이 됐다. (1529년 1월) 광서사전의 혼란을 안전시키고 왕양명은 귀향길에 마지막으로 감주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때 그는 이미 병이 깊어져 결국 대여룡포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배 안에서 죽었다. 죽기 전에 내 마음은 광명한데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냐를 남겨 천고일탄을 되어 감주라는 선영과화의 토지에 메아리 친다. (1994년에) 일본 구주대학교 명예교수 오카다 타케이코 일행은
유성 추락한 곳으로 고찰하였다. 200여 명의 일본 우호적인 진보 인사들 공동 기부하여 대여 장강 북쪽에 중국식 스타일의 락성 정자를 설립되어 사람들의 세대가 된 기념 추모 장소가 되었다. 知行合一，不忘初心，为治良知，向善求真。 儿曹听教诲，勤读书，要孝敬，无说谎。 아이들이 읽은 삼자경은 바로 왕양명 군무가 번망할 사이에서 아들인 왕정헌에게 보낸 가서로 후세 사람들은 이를 양명가훈이라고 불렀다. 양명가훈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양명심학은 이미 객가인 애국애향, 경조목종, 숙문중교, 개척준치의 정신, 이 도시의 끊임없는 문화적 혈맥에 녹아있다. 500년은 풍화우가 되고 500년은 윤물은 소리 없이 지나간다. 감주라는 땅은 왕양명의 지성 이상을 이룩하여 덕을 쌓고 입덕을 이루며 지행합일의 사상이 완전하고 성숙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왕양명은 남감주의 정치 풍토 정화, 남감주 백성의 민풍 민속 개조 교화, 감주의 귀중한 정신적 재부를 담긴 영향이 컸다. 오늘의 감주는 양명 심학문화 내포를 더욱 발굴하고 지행합일의 시대적 가치를 빛내어 양지 정신으로 하여금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시켰다. 그의 생명 광화는 여전히 여기서 피어나고 그의 심학의 광명은 여기에서 역사의 별을 밝힌다.